체분 감명곡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31번. 자, 보기를 참고해가지고 기억부터 미음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시간 표지가 배경을 지시할 뿐 아니고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개연성 부여할 수도 있고, 시간 표지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다른 보기 있나요? 없죠? 없죠? 질문 갈게요. 자, 김진사의 딸 채봉은요, 김진사의 딸 채봉, 그 채봉갈변곡에서 이제 인물 잘 체크해주세요. 김진사의 딸 이름 채봉이에요. 이 채봉은 선비 필성이라는 사람과 정혼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생돼가지고 송이로 이름이 바꿔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해야 돼. 김진사 딸 누구? 채봉이 필성이랑 정혼을 했어요. 근데 우여곡절이 됐으니까 일시적이더라도 얘네가 지금 끊어져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채봉은 누구로 바뀌어요? 송이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감사가 관아에서 살게 해요. 얘는 관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송이가 된 상황에서 얘 신분적 질서는 높다 안 높다? 신분적 위치는 높다 안 높다? 낮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좋습니다. 자,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넌방에 가서 홀로 살고 지내면서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지내면서 마음에 기생을 면하면 다행이나, 그러니까 기생이 됐다가 기녀가 됐다가 이제 넘어갔으니까 다행하나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을 못 봄을 한하고, 이 감사가 보는 데는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한대.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사람이 얘를 데려왔고, 얘가 지금 걱정하는 사람은 이 자신의 김진사와 또 어머니 그리고 이 필성, 이 세 개가 너무 걸린다. 장필성이죠, 이름은. 장필성이 이 소식을 듣고 또한 다행하나, 그러니까 얘도, 장필성도 이 상황을 지금 아는 거예요.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엄금하니, 얘는 그러니까 장필성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라는 거죠. 엄금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책을 생각합니다. 나도 그러면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그러니까 필성이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나도 감사랑 같이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선하더니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그래서 이거 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과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성이 한 길을 얻어서 이방이 돼서 감사에게 현신하니, 감사가 일견 대희하여 크게 좋아하면서 이제 칭찬하는 거죠. 가위 여기인이 이로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이라 하는 것은 승상접하하는 책임이 중대하니까, 어쨌든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봉공,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한자 뭐예요?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열심히 일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얘네들 사이에 오작교가 이렇게 놓일 수 있는 희망이 생겼죠. 누구를 통해서? 이감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연결고리가 되고 있죠. 자, 국궁수명은 뭐예요? 왜 뭔데 별표쳐 있어? 문첩은 또 뭔데 별표쳐 있어? 국궁수명이 뭐래요? 국궁수명. 중요한 뜻으로 그 평에 분부를 가장. 그래, 열심히 할게요 하고, 공사 문첩을 가지고, 문첩은 뭐래요? 관청에서 공무하는 측정으로서. 그래, 문서 가지고 매일 드나들면서 소식을 알고자 하나 쉽지가 않아. 지금 여기까지는 됐어. 이렇게 이감사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될 이 상황까지는 됐는데, 이게 쉬워 어려워. 차시 송이는 별당에 있어가지고 이감사가 들어와서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면 내고 이렇게 자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공사 문첩 한 장을 봤는데, 이거 이놈식이 아니야? 이상하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얘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통해져 있는 거 알아 몰라?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공청회 드나드나?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제 우선 공사 들어온 거 보니까 글씨가 좀 달라졌네요. 이방의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사람 뭐 직책에 하던 사람 바뀌었어요? 응. 전 이방은 갈아치우고 장필성이 했어. 대단하지 않니? 걔? 글씨 잘 쓰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느낌표 두둥 잡았다 이 자식. 되죠?
어때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기뻐하죠. 근데 티 내면 안 되죠. 왜? 이감사한테 또 들키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볼까? 아니면 그것도 못하면 편지라도 이렇게 할 방법이 없나? 사람 시키는데 사람을 또 시키면은 대감이 알면 어떻게 돼? 또 혼나는 거 아니야? 기회를 기다려. 근데 타이밍을 못 맞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상태로 반년이 흐릅니다. 재밌는데요? 뭐 이거 쉬운데? 이때는 추구월 보름때라. 어떤 시기가 왔습니다. 가을이에요. 월색은 명랑해서 남창이 비쳤고 공중의 외기록이 옹몽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간에 두견이 슬피우러 불려기로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과 마음속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던 그런 거 있죠. 달빛이 비추고 이것도 그리움의 상징. 그리고 외기러기가 기러기인데 외기러기야. 짝이 없어요. 짝 찾아 날아가요. 두견새는 뭐냐면은 두견새의 울음소리가 마치 사람의 울음과 같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움을 외친다. 그런 거를 상징적인 걸 막 때려 박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 클리셰 때려 박은 거예요. 누가 봐도 만날 것 같이. 송이 얼마나 슬플까. 그러면서 책상머리에 의지해서 막 졸다가 기러기 소리가 나서 딱 뜨니까 그 달 발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은 그 감정을 더 돋궈줘요. 잊었던 심사가 다시 하면서 또 슬퍼. A. 내내 슬픈 거 A. 내내 슬프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A. 그러면서 이제 창문을 딱 엽니다. 그리고 달빛을 내다보면서 탄식하고 있어. 달아.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 아니? 작년 이맘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 만났었어. 달은 자꾸 보이는데 작년 이맘때 달도 있고 님도 있었는데 님은 어디 있고 달만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고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 심양강 검은 곳 뜯던 여인은 망고 문장백 낙천을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건만 나는 어찌 방명하여 명랑한 줄 알았다. 어쩌고저쩌고 하니 가련하지 않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한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갈고 해가지고 달을 막 보고 뭐 하고 하다가 달을 보고 그 마음을 담아서 뭘 써요? 추풍감별곡이라는 어떤 글을 쓰는 거예요. 별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중략 딱 때려버리고 그러다가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멀어지고 몸은 책상머리에 엎드렸더니 잠시간에 잠이 들어 주사야문 꿈이 되어 장주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떨치고 바람조차 중천에 떠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완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얘가 약간 아득하다가 잠이 들어요. 잠이 든 상태에서 유체이탈한 거예요. 하늘을 막 떠다녀요. 근데 보니까 오매불망하는 장필성이 보여요. 왜냐면 완전 지금 유체이탈해가지고 꿈속에 날아다니고 있어. 근데 장필성이 보여. 밑에서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혼자 몸이 전일의 답시를 내놓고. 근데 전일의 답시야. 그러니까 추풍감별곡에 대한 답시겠죠. 뭔가 그 그리운 마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그거에 대한 답시일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그걸 내놓고 몸이 울고 막 하면서 누워있어.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가지고 또 막 붙들고 울어요. 근데 이거 꿈이죠 지금. 꿈일 수도 있고 꿈과 현실이 지금 섞인 거예요.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돼가지고 더 울음이 됐다. 됐죠? 그 상황에서 사람이 늙어지면 상하물론하고 잠이 없는 법이라 이때 이감사는 연광도 80여 세뿐은 아니고 이렇게 돼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웠어. 근데 이제 송이의 방에서 왜냐면은 봐봐 송이가 꿈속에서 이렇게 장필성을 껴안고 있죠. 그러면은 엎드려 자면서 얼마나 울었겠어. 꿈속에서도 계속 우니까 엎드려 이 감사가 본 거야. 안 그래도 이 사람 안 그래도 나이 되면은 잠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근에 보답할까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의 성격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 양아치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송이가 우니까 뭐지? 우리 딸 같은 애 왜 울지? 지금 송이가 나이가 18세야. 완전 푸릇푸릇할 때야. 근데 뭐 저렇게 울지? 저렇게 어린 놈이 뭐 그렇게 울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봐요. 가만히 나와보니까 얘가 뭔가 써놨어. 울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제목이 뭐야? 추풍감별곡이야.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어? 이걸 보고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었구나. 내가 도와주겠네. 해가지고 착착착착 풀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끝! 굉장히 할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있나요?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